여러분,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나는 집이 딱 한 채뿐이니까 평생 투기 같은 건 해본 적도 없으니까 정부가 알아서 내 노후를 지켜주겠지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 그렇게 마음 놓고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2026년 1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니어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1가구 1주택자 보호라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께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숫자를 확인하면 아마 밤잠을 설치실지도 모릅니다. 단 1년 만에 세금이 직장인 월급 몇 달치나 올랐다면 믿어지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마련한 내 집 한 채가 이제는 매달 국가에 거액의 월세를 내야 하는 세금 감옥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이 국민연금밖에 없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문제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부자 감세니 뭐니 떠들썩하지만 정작 우리 같은 실거주 1주택자들의 지갑은 털어가려고 작정한 듯합니다. 도대체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내 집이 갑자기 세금 지옥 행렬차가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둔 소중한 노후 자금을 세금으로 허무하게 날리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체와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아봅시다. 사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실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투기를 했습니까? 집값을 내가 올렸습니까? 나는 그냥 이 집에서 30년 동안 아이들 키우고 살았을 뿐인데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결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들어오는 돈은 뻔하고 병원비니 뭐니 나갈 돈은 태산인데 믿었던 집마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돈을 더 벌면 된다지만 은퇴한 우리 시니어들에게 세금 인상은 곧 생계의 위협입니다. 아껴 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콩나물값 100원, 200원 아끼던 그 정성이 세금 고지서 한 장에 무너져 내릴 때의 허탈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하거나 과도하게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불안감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60대 이상 1주택자라면 누구나 겪고 있는 공통된 아픔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복잡한 세법이 우리를 옥죄어 오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나만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판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시니어분들을 만나 뵙고 상담해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분명히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경제 용어 다 빼고 마치 사랑방에서 이야기 나누듯 편안하게 풀어드릴 테니 걱정 내려놓으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기 위해 제가 상담했던 가상의 인물 김 선생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흔히 말하는 30평대 아파트에 30년 넘게 살고 계신 70대 어르신입니다. 젊은 시절 넥타이 매고 밤낮 없이 일해서 장만한 이 집은 김 선생님의 자부심이자 훈장 같은 곳이죠. 그런데 2025년에 김 선생님이 내셨던 보유세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무려 1,85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손이 떨리는 금액이었는데 올해 2026년에 예상되는 세금 고지서를 보고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예상 세금이 무려 2,650만 원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사이에 세금이 79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40%가 넘게 폭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2,650만 원이면 한 달에 약 220만 원 꼴입니다. 김 선생님이 평생 부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80만 원인데 연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도 세금을 못 내는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 선생님이 강남에 산다고 해서 현금이 펑펑 쏟아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저 집 한 채 깔고 앉아있는 은퇴자일 뿐인데 국가는 김 선생님을 마치 고소득 재벌처럼 취급하며 징벌적인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비단 압구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포의 한 아파트는 1,200만 원이던 세금이 1,600만 원으로 뛰었고 송파구의 잠실도 500만 원대에서 700만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파워님, 이 집 팔고 싼 데로 가면 그만이라고 남들은 쉽게 말하지만 내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을 세금 때문에 쫓겨나듯 떠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현실이자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부는 분명히 작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 뉴스를 보시고 비율이 안 올랐으니 세금도 작년이랑 비슷하겠구나 하고 안심하셨던 분들, 그게 바로 정부가 파놓은 아주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현실화율 동결이라는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주 쉬운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영장 벽면에 물 깊이를 재는 눈금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는 이 눈금을 새로 그리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현실화율 동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서 수영장에 물을 계속 콸콸 붓고 있다는 겁니다. 눈금은 그대로라도 물이 차오르면 수심은 깊어지겠죠. 여기서 물이 바로 집값 시세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특히 강남 3구는 10%에서 2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집값이라는 물이 목밑까지 차올랐는데 정부는 우리는 눈금 안 건드렸으니 세금 올린 거 아니다라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결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 세율은 안 올렸어요 라고 말하면서 뒤로 집값 상승분만큼의 세금을 고스란히, 아니 더 많이 걷어다른 셈입니다. 마치 가만히 앉아있는데 물이 불어나서 코까지 잠기는 형국이죠. 이것이 바로 현실화율 동결 뒤에 숨겨진 무서운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말장난에 속지 말고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쯤 되면 화가 나시겠지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집값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지, 그리고 왜 정부는 세금으로만 해결하려는지 그 진짜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으면 가격은 오릅니다. 서울,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살기 편하고 병원 가기 좋은 핵심 지역의 아파트 공급은 그야말로 가뭄입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각종 규제로 새 아파트를 못 짓게 꽁꽁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재건축해서 새 집 지으면 돈 많이 벌었으니 내놔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비싸게 팔지 마라 하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규제들이 마치 빵집 주인에게 빵 팔아서 돈 벌면 절반 내놓고 빵값은 10년 전 가격으로 받으시오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빵집을 새로 열겠습니까? 서울에 새 아파트가 안 나오니 헌 아파트라도 서로 사려고 아우성이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의 속내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부는 집값이 폭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은행 빚으로 집 산 사람들이 무너지고 경제 위기가 오니까요. 그래서 정부의 비겁한 전략은 집값은 안 떨어지게 유지하면서 그 비싼 집값을 핑계로 세금은 왕창 걷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들이 어려워서 법인세도 안 거치고 세금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직장인 월급 세금 올리면 표 떨어지니까 집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낙인 찍고 세금을 걷는 게 제일 쉽고 반발도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공급은 틀어막아 집값을 올리고 그 오른 집값에 빨대를 꽂아 부족한 나라곳간을 채우는 형국입니다. 우리 1주택자들은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내가 뭘 어쩌겠어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의 2026년 5월 10일 이 날짜를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그동안 정부가 집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집 팔면 세금 좀 깎아줄게 라고 했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끝나는 날입니다. 5월 10일이 지나면 다주택자들은 집 팔 때 세금을 최대 82.5%까지 내야 합니다. 거의 뺏기는 거죠. 그렇다면 세금 폭탄을 막기 싫은 다주택자들은 언제 집을 팔까요? 바로 5월이 되기 전 3월이나 4월에 급하게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때 시장에 평소보다 싼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1주택자 시니어분들 중에 혹시 지금 집 팔고 좀 더 살기 편한 새 아파트로 가고 싶다거나 자식들 근처를 이사 가고 싶다 생각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남들이 공포에 질려 물건을 던지는 올 봄이 여러분에게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때문에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기라는 말 속에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정부 정책이 변하는 그 변곡점에 바로 우리가 살 길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집의 정확한 세금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인터넷에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일을 검색해 달라고 하세요. 1분이면 됩니다. 올해 내가 낼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하고 내 연금과 생활비로 감당 가능한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만약 세금 내느라 생활이 안 될 정도라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실천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담부 증여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집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는 겁니다. 자녀가 따로 살고 있다면 세대가 분리되어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운사이징입니다. 30억짜리 집 깔고 앉아 고생하지 마시고 20억짜리 집으로 옮기세요. 남은 10억으로 노후를 풍요롭게 즐기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세금은 절반으로 줄고 현금은 두둑해집니다. 세 번째는 절세 상품 활용입니다. IRP 같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챙기면서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도 전문가와 상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회의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자녀들과 터놓고 이야기하세요. 집을 지키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정리해서 너희에게 미리 좀 나눠주고 내 노후도 편하게 사는 게 나을지 의논하는 과정 자체가 가족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다가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집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내가 이 집에서 죽어야지, 이 집이 나중에 얼마가 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정작 본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집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마음대로 못 사드시고 손주들 용돈 줄 때마다 손이 떨린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여러분의 피를 빨아먹는 족쇄뿐입니다. 특히 부채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버티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아서 자식들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정리해서 내가 건강할 때 쓰고 남은 돈으로 자식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훨씬 현명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신화에 갇혀서 여러분의 소중한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책임감 있는 어른은 무조건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여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변화를 선택한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은 결국 상담 끝에 30평대 압구정 아파트를 정리하고 조금 외곽에 공기 좋고 병원 가까운 20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차액으로 즉시 연금에 가입하고 일부는 자식들 사업 자금으로 보태주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1년에 2,600만 원씩 내던 세금 걱정이 사라지니 불면증이 싹 나으셨다고 합니다. 매달 통장에 꽂히는 두둑한 현금으로 친구분들과 맛집도 다니시고 손주들 학비도 턱턱 내주시면서 멋쟁이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집값 떨어질까봐 뉴스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렸는데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일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유롭게 취미 생활을 즐기십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노후의 여유,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까지 되찾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 기록을 꼼꼼히 하고 현금 흐름을 점검하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산 관리로 전환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불안한 생존이 아니라 축복받은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혹은 복잡한 세금 때문에 미리 겁먹고 재정 관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당장은 머리 아프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뤄낸 소중한 자산입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똑똑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고 자녀들과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번 달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10년, 20년 뒤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저 지혜 파워는 여러분이 세금 걱정 없이, 돈 걱정 없이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게 웃으실 수 있는 그날까지 곁에서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속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나는 이런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친구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의 눈높이에서 가장 쉽고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